그런 게 일어나는 걸 보시면 좀 마음 한켠에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서로 이렇게 함께 뭔가 이렇게 뭐랄까 서로 배워나가면서 또 서로 성장하게 되고 또 일도 같이 하게 되고 연계도 되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쉐를 2012년 10월에 시작하고 13년, 14년 되었을 때 14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여름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너무 춥고 더우니까 시장을 열지 않고 마르쉐 출점자들, 농가들, 요리사들, 수공예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어, 마르쉐가 떤 시장이면 좋겠는지, 좀 어떤 변화를 하면 좋겠는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2014년 8월은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게 그때 마르쉐가 우리는 농부시장이다라는 선언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대화하는 시장인데 우리 여기에는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시장이다라고 우리를 설명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8월 달에 우리 시장은 대화하는 농부 시장이다라고 우리 어 스스로를 재정립하죠. 그럼 마르쉐에서 농부 시장으로 바뀐 어떤 그 차이라면 근데 뭘까요? 그게 이제 김 반장님이 되게 뿌듯하셨겠어요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 모두가 그랬던 거죠. 2년 동안 우리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시장에서 서로 같이 만나왔는데 그동안 우리는 시장을 연 게 아니라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그런 학교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그 배우고 시장 안에서 성장했던 거죠. 그리고 그 우리의 그 성장의 뿌리에는 우리가 했던 대화가 있었고 우리들이 맺어온 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어떤 지혜를 나눠주셨던 분들이 사실 농부들이셨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정말 그, 그 농사라는 그건 농사는 단순히 그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들이 그 가지고 왔던 지혜들 그리고 농부들이 이어온 그 정말 다양한 우리 씨앗들 그것들이 갖는 각각의 그런 고유한 맛들 그 다양성과 풍요로움 뭐 이런 게 모두가 우리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고 이런 새로운 도전이고 그게 그 그것을 내가 가지고 뭔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그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시장을 한 게 아니라 학교를 한 거였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학교에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은 농이야. 농 그 자체야.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농이라 하면 거죠. 네. 어떤 걸 어, 말할 수 있을까요? 음, 단순히 그게 그 어떤 1,000원짜리 뭐 물을 키워가지고 이걸 1,000원에 판매해서 농가가 뭐 부를 이렇게 1,000원에 그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을 이어간다든지 사실 씨앗을 이어가는 거는 사실 씨앗이 씨앗으로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씨앗이 음식으로 밥상으로 삶이 되어야지만 그 씨앗은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립종자원의 실험실에서나 가지고 있었을 내지는 대학 연구실에서만 있었을 씨앗들을 가지고 마르쉐 농부들이 그걸 길러서 마르쉐에 와서 판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리사들이 음식을 했는데 정말 그 특별한 맛을 경험하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거는 토종콩으로 콩밥을 하고 그 다음에 꽃대가 올라온 그 파로 튀김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파튀김이네요, 파튀김. 파튀김인데 보통 일반적인 농사에서는 꽃이 폈다 그러면은 농사 망했다 그래요. 어, 왜냐하면 파 시장 가서 파 꼽힌 거 본 적 있어요? 어 제가 그 키울 때 본 적이 있는데 시장에서 본 적은 시장에선 없어요. 절대 파 꼽히는 거 본 네, 적 없죠. 그러니까 꽃피기 전에 다 뽑아가지고 밭대기로 팔죠. 네, 예. 네. 그런데 마르쉐 농가들은 씨앗을 이어가셔야 되잖아요. 내 밭에서 어, 이어가는 씨앗들이 각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씨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쉐 농가들은 되게 아름다워요. 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르쉐에서는 그 정말 이렇게 효율이 엄청나게 큰 땅에서 굉장히 경제성 높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작게 작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작은 농사들을 짓는데 마르쉐 농부님들은 이 꽃은 어디에 먹으면 맛있어요. 고수 하나를 키워도 고수 뿌리는 어디에 쓰면 좋고, 고수 잎은 어떻게 먹고, 고수 꽃은 어디에 쓰면 좋고, 고수 열매를 어떻게 는 어떤 쓰임이 있고, 이걸 다 쓰임을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텃밭의 도시 농장에서 도시 농부들은 정말 생산량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도시 농부들이 뭘 만드냐면 병조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수확이 다 끝나고 그 가을이 되면은 정말 먹자것이 없는 가지, 요만한씩 한 게 달려요. 파란 토마토 이런 게 달려요. 고추 같은 것도 너무너무 작아져가지고 점점 작아져요. 만물이 크고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고추도 너무너무 작은 고추들이 담겨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다 그냥 버려버리면 정말 도시농장에서의 생산물이라는 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근데 알뜰한 도시농부들이 그 작은 가지들, 토마토들, 파란 토마토, 그리고 작은 고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피클을 담는 거예요. 병에 담기 너무너무 예쁜 채소들이죠. 작은 가지, 작은 고추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난하고 우린 땅이 없고 우린 기술이 적고 그래서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실험하는 게 마르쉐 농부들이에요. 그래요. 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어느 팀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광미 퀴쉬예요. 퀴쉬라는 서양 음식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는 자광미는 옛날에 임금님께 진상되던 이쪽 황해도 일대에서, 경기 북부 황해도 일대에서 오랫동안 키워져온 향이 나는 빨간 쌀이에요. 지금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구할 수 없는 쌀이죠. 그런데 4년 전에 우보농장이라는 마르쉐 토종 농부님이 저 쌀을 가지고 마르쉐 오셨어요. 한 10가지 종류의 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마르쉐 요리사가 저는 이 빨간 쌀이 참 마음에 들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걸로 퀴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고 음식으로 내고, 그러면서 토종쌀이라는 개념조차 전혀 갖지 못했던 마르쉐의 손님들이 어머, 특별한 쌀이 있네, 이렇게 먹을 수도 있네, 이러면서 이 쌀을 구입하시기 시작했어요. 요리사들이 마르쉐 농부들의 그런 작은 생산물들, 얼마 안 되는 생산물들을 정말 귀하게 이렇게 뭔가 음식으로 만드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이런 변화들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게 생겼는데. 이 그쵸? 밑에 사진은 어떤 거예요? 밑에 사진은 우리가 콩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농부들이 그 콩을 모아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콩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 같고요. 많은 분들이 반 GMO 운동을 우리 사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뭐 그런 열심히 뛰시는데, 이제 마르쉐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의 그런 초국적 그 종자 회사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씨앗이 아니고도 정말 맛있는 우리의 씨앗, 그 맛이 있어. 그리고 그 수많은 씨앗들이 갖고 있는 그 차이들, 그것들이 굉장히 즐거워. 그것들로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저희는 어디에 말로 쓰진 않지만 그걸 그냥 그때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유부초밥을 하나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음식으로 농부가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이렇게 당근 하나, 무 하나에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관계성도 회복하고 그 사회에서 인기는 없지만 좀 소중한 것들을 좀 다시 찾고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같이도 느껴지거든요. 저도 처음 그걸 느꼈던 게 이거 농은 삶의 태도다라는 걸 느꼈던 거는 저한테는 이제 농부 시장을 하면서 경험도 굉장히 컸고요. 근데 그 전에 아주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강렬하게 느꼈던 거는
그 옥상 텃밭을 하면서였어요. 이렇게 작물을 기르는데 그 정말 작은 농장이잖아요. 그 옥상에 철공소 그 영동철물 위에 있는 그 작은 옥상 텃밭인데 정말 세상 도시는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속도지향적이고 경쟁적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속도에 이렇게 짓눌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잘 못 느끼죠. 우리 일상은 늘 그러했으니까. 그런데 그 옥상 텃밭에 이렇게 딱 가면은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어디서 오는 차이인지 몰랐어요. 그냥 낯선 공간이어서 식물들이 이렇게 작물들이 있어서 이런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느낀 거는 이 옥상의 요 작은 텃밭의 시간은 차들이 달리는 저 대로의 그 도시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나중에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 그 공간을 지배하는 시간, 그 공간의 속도는 작물이 자라나는 속도인 거예요. 생명의 속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왜 옥상 텃밭에 가면은 조금 더 그 여유가 생기는가? 그런 데 가면 좀 옥상 텃밭에 편안하잖아요. 가면 왜 그 동네 농사지러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가? 왜 거기서 둘러앉아서 같이 상추 따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 옥상 텃밭, 이 텃밭이란 이게 옥상만은 아닐 거예요. 그 텃밭이라는 공간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 생명의 시간이죠. 작물이 자라는 시간. 그러니까 인위적인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시계 시간의 질서 밖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농사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감수성의 문제고 그 삶의 태도의 문제고 그리고 그 나와 내가 그 농사 짓는다는 게 정말 그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는 사람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장을 보고 밥을 짓고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 먹거리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모든 행위가 다 농사 짓는 행위라고 생각해요.